안녕하십니까. EBS 전석교사 이금수입니다. 오늘 EBS 스타 강사 특강에서는 대표적인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의 그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 대학들은 카이스트, 포스텍과 함께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분류가 되죠. 여기서 사립대학인 포스텍을 제외한 4개의 과학기술원은요, 수시 6회에서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대학 6군데를 쓰고 나서 더 쓸 수 있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수시에 또 일반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도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대학들, 또 특히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과학기술 인력을 키워내기 위한 그런 것이 설립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 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국가적인 투자도 대단합니다. 또 학생 그 장학 혜택도 다른 일반 대학과는 또 견줄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EBS 스타 강사 특강에서는요, 각 대학 입학팀장 또는 입학사령관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대학별 인재상과 전형 요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 5월 23일 인천시 교육청에서 열린 이공계 특성화대학 합동 설명회장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반갑습니다. 입학팀장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은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그게 좋잖아, 그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역사는 이렇습니다. 2009년에 개교를 해서 익히 아시듯이 금년에는 유니스트가 학생 선발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3월에 국회에서, 전에는 유니스트가 울산 국립대학 법인이었습니다. 네, 미래부 소속이면서 국립대학이면서 법인이라서 약간 자율성을 많이 좀 구사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에 이제 국회에서 확실하게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을 하는 법을 확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립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9월 말 무렵에 공식적인 울산과학기술원 출범식이 있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입학한 학생은 울산과학기술원 신입생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어서 학생들 바뀌는 게 많이 있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민감한 수시에 6회 지원 제한에서 예외로 되어 있죠. 6번을 원서를 쓴 다음에 예외로 추가로 유니스트 원서를 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스트만 쓸 건데 그죠? 오늘 제가 이제 학생 선발 얘기를 많이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니스트는 어떻게 학생을 뽑는가와 어떻게 뽑는가와 어떤 학생을 뽑는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스트가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선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은 건, 점수가 좋은 학생, 등수가 좋은 학생, 성적이 좋은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도 아닌다는 거예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겁니다. 아시겠죠? 성적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고, 요 6가지가 유니스트가 학생을 선발할 때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 교육부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학생들이 특히 금년에도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평가에 반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인성을 평가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건데, 사실 유니스트는 전국의 모든 대학 중에서도 기존에도 인성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의 인성은 쉽게 말씀드려서 착하고 성실하고 예쁜 학생의 인성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유니스트가 배출하고자 하는 그 인재상에 부합되는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공계열 온 친구들이면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국가가 필요한 연구 인력이 될 자질이 있는지,
그럴 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2학년 때부터 랩실에 들어가고 대학원 가면 연구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좁은 연구실 공간에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동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이 유니스트가 생각하는 인성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유니스트가 어떤 대학인가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니스트는 고민이 많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강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대개 입학 설명회를 가면 몇 명 뽑는지라는 것이 중요한 정보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있어서는. 누굴 뽑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잘나면 아무리 적게 뽑아도 난 입학하잖아요. 내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유니스트가 금년에 360명, 396명을 선발하는데 내가 부족하면 4,000명을 선발해도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근데 이제 입학 설명회 하시는 분들은 착각을 많이 하죠. 어머, 좀 더 많이 뽑네? 나는 될 것 같아.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전형을 조금 바뀌었고요.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면접은 10월 마지막 주에 면접을 보는데 지금 일주일로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이틀에 걸쳐서 다 볼 겁니다. 이틀만 다 완료를 할 거고 학생이 일주일 내내 보는 건 아니고 학생은 하루에 와서 보면 됩니다. 면접 시간은 대개 20분 내외로 면접을 보게 될 거고요. 창업인재 전형만은 1시간 정도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단계 발표는 당연히 면접 전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합격자는 보시면 이 날짜는 학생들은 다 알고 있다. 그죠? 수능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수능 다음 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죠? 수능 최저에는 관심이 없다. 유니스트는 계속 그랬습니다. 수시에 수능 최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학생들이 많이 앉아 계시니까 수능 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치세요. 특히 여기 많이 있습니다. 나는 수시에 무조건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능 시험 치는 당일날 들어가서 대충 설렁설렁 시험을 쳐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다른 삶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에 수능 시험을 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교육 행위예요. 놀러 간 게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시에도 뽑습니다. 유니스트가 정시에도 30명 내외인데 수시에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하면 정시로 이월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도 30명보다 조금 더 많이 될 수는 있는데 정시에도 뽑는구나. 정시에는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습니다. 수시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시에는 다른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정시 설명을 하겠죠. 미리 말씀드리면 수학이 한 35%의 비중입니다. 교과 영역별로. 그리고 이공계열은 과학탐구가 25%입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이 60%예요. 굉장히 높죠. 그죠? 국어가 15%. 그리고 과학은 2를 응시한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또 줍니다. 본인이 그것도 가산점 어떻게 주냐면요. 본인이 취득한 표준 점수의 10%를 줍니다. 굉장히 많이 주죠. 네, 이공계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니까 끝까지 수능 공부를 잘 하시기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승부하는 여름 그 더운 계절이 돌아옵니다. 이때도 지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 모집 6회 지원 제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과학기술원이라 정시도 군외로 모집합니다. 그죠? 작년에 정시는 가군이었는데 금년에는 가나다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군외로 모집하니까 정시도 한 번 더 원서를 쓸 수가 있지만 유니스트만 쓸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사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말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뽑는지는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어떻게 뽑는지 대충 짐작은 되죠.
지금 이제 간단하게 5분 만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금년에는 서류에 보시면 뭐가 안 보입니다. 뭐가 안 보이죠? 추천서가 없습니다. 교사 추천서가 없는데 여기 교사분들도 많이 계신데 너무 애쓰셔서 그래요. 추천서 작성하느라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추천서를 없앴고요. 서류 평가를 해서 면접을 한 다음에 2개 합산을 해서 선발을 하는데 1단계 인원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요강 보시면 아직은 2.5배수였습니다. 1단계가. 다른 과견도 보시면 2.5배수 과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5배수로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과견 중에서는. 그래서 금년에는 3.5배수니까 적극적으로 정원을 줄였다 하더라도 원서를 쓰시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창업인재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학생들을 육성하려고 해서 그리고 지원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적인 창업 역량을 길러주려고 하다 보니까 토론 면접을 합니다. 한 40분 정도. 토론 면접을 한 다음에 종합 답변 면접도 같이 진행을 해서 요는 면접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등은 유니스트의 기회균등의 지원 자격은 여기 주로 경제적인 조건입니다. 네, 요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되는데 전체 정원은 줄었는데 기회균등은 한 명 늘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을 가진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시고요. 요 기회균등 전형에는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있는 이유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유니스트에 입학할 정도의 노력을 한 친구들의 그 노력의 과정이 학생부에 다 기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생님이 하실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추천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많은 얘기를 해 주시기를 저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면 뭘 보느냐? 아까 동그라미 6개입니다. 그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한 부분이 미치는 영향력이 절반 이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소위 관심 많은 게 이런 거잖아요. 교과 성적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라고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건데 그런 건 대학마다 좀 확인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유니스트는 소위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한 학업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반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뭐 물어보냐? 이렇게 서류 평가를 한 다음에 3.5배수를 골라서 면접 물어보는데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수학 문제를 출제해서 문제를 주고 칠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는 면접은 안 합니다. 대신에 서류를 보면서 그 학생의 강점, 장점, 우수한 점, 자기소개서에서 자랑한 거 저는요 이거 정말 잘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면접을 해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부담 가지지 말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지겹고 힘드셨을 건데 잠도 덜 깨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눈빛을 보는데 너무 제가 감사할 정도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스트 대학에서 온 방금 소개받은 입학사정관 유영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스트는 광주에 있는 과학기술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합대학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보면은 대학 안에 연구소가 있죠. 그런데 지스트는 그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원이라는 그런 연구단지 안에 그 안에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연구 중심의 그런 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스트 광주 과학기술원을 세울 때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였을 겁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자.
그런데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지스트라는 이름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나 연구 자재도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지스트에서는 지스트 대학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저희가 이제 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석박사 과정은 시작이 됐고요. 학부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저희가 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회 졸업생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또는 학생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배님이 졸업한 선배가 많지 않아서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예,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졸업한 학생이 수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 선배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또 받고 있으니까요. 우선은 지스트 대학의 교육 철학입니다. 21세기는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바로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 SNS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수월하고 자유로운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의 과학기술인은 더 이상 창의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창의력에다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협동심을 겸비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융합 연구가 가능한 시대가 바로 21세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스트 대학은 이러한 융합 연구 역량을 갖춘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하자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요.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아까 잠깐 지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대 10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융합연구 역량을 키우다 보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진도 중심으로 공부해서는 곤란합니다. 교과서 밖에 있는 것들을 많이 교수님과 소통을 하면서 배워야 되죠.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 이것을 본인은 화학자들과 융합연구를 어떤 형식으로 했었는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도 듣는다면 저희 학생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것이 그런 환경이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교수 대 학생 비율입니다. 이것이 갖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학생들이 언제든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상담할 수 있는 반려자가 있다는 겁니다. 반려자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교수와 학생의 그 관계는 졸업할 때까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동안 이어지면서 함께 공동 연구도 하고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형성이 되다 보니까 대학 때부터 자기의 어떤 학업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물며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역시도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1:1 멘토링이 가능하니까 교수님 그 방을 연구실을 놓고만 하면 문이 열리고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스트 대학에 입학해서 이러한 교육 경험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스트 대학은 수시, 정시를 통해서 학생을 모집하는데요. 모두 다 입학 사정관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공 적합성, 잠재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에서는 저희가 175명을 뽑고요. 정시에서는 25명, 그래서 총 200명을 1년에 뽑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10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좋은 교육 경험을 많은 학생에게 제공하고 싶지만 저희가 좀 절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10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신설된 학교장 추천 전형은 50명을 뽑는데요. 이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은 특목고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반고라든가 자율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각 학교에서 2명씩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으로 20명을 뽑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로 고른기회 전형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고른 기회 전형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까? 또는 일반 전형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까? 이런 문의 전화를 가끔 받는데 지스트 대학은요, 그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단지 장학 혜택이 고른 기회 전형에게 훨씬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3만 원이라는 교육 경비를 면제받는다든가 이런 장학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고른 기회 전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른 기회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스트는 수시 6회 제한 예외 대학입니다. 그리고 정시 9회 모집입니다. 그래서 교과부 산하에 있는 그런 대학들을 6개 다 지원하고도 추가로 하나 더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지스트입니다. 정시에서도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것과 무관하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또 지스트고요. 그래서 꿈이 있다면 도전해보자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주시하셔야 되는 것은 수시 내 전형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수시에서 일반 전형으로도 지원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2가지 이상을 지원을 하면은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수시와 정시 모집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시에 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보니까 지스트에도 가고 싶어요. 정시에 또 지원해도 괜찮단 말씀입니다. 수시에 지스트에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을 했어요. 정시에 또 지원해서 들어와도 좋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수시에 합격을 했는데 정시에 또 지원하는 그런 이상한 일만 없으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정은 이미 받으셨던 그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수시는 9월 그리고 정시는 12월부터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받으신 거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저희 지스트 대학 홈페이지에 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지원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또 재수, 삼수도 좋고요. 모두 다 지원 자격이 되겠죠. 그리고 타 대학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반수라는 이거를 통해서 지스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스대학은 편입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편입생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올 수는 없고요. 1학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지원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지스대학에서는 우수성 입증 자료라든가 또 에세이라든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모든 걸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간소화시켰기 때문에 꿈이 있는 학생이 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4가지 서류 중에는요, 이제 우선 지원서는 온라인으로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간단한 부분입니다. 큰 부담이 없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는 학생이 고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다 알아서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은 없습니다. 추천서 역시 선생님이 써주실 거고요. 학생이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써야 되는 부분은 자기소개서 1가지입니다. 자기소개서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써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지원서, 학생부, 수능 성적, 자기소개서 이렇게 4가지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수능 성적과 그리고 자기소개서 부분을 위해서 학생들이 또 역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시에 꼭 합격할까라는 또 합격하고 싶다라는 보장도 없이 그런 마음도 없이 저는 정시를 목표로 해요 하면서도 굳이 수시에 또 지원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어차피 제출해야 되는 자기소개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시에 작성한 거를 정시에 또 똑같이 제공을 하니까 그리고 수시에서 그 전형료를 내죠. 수시에서 전형료를 내고 지원한 학생은 정시에서 또 전형료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목표로 해서 고교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수시에 또 지원해보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는 저희가
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동심, 뭐 성장 잠재력, 인성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요. 3배수 내외의 학생을 예, 뽑습니다. 그리고 그 3배수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은 기본적으로 서류 검증과 인성을 예,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서류 검증은 뭐 쉬운 예로 뭐 어떤 학생이 제출을 했는데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노벨 물리학상을 탔대요. 와, 그러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 전형 때 그것을 정말 탔는지 예,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류 검증입니다. 그리고 인성 질문은 뭐 그러한 연구 활동을 했다면 그 연구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지스 대학은 기숙사에 살아야 되니까요.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어떤 친구들과 어떤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인성적인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 학생의 전공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등등 이러한 그 학생의 그 꿈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요. 그래서 학생의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알고자 인성 질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류의 질문을 더 합니다. 뭐냐 하면은 지스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모든 학생에게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학생은 지스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 정도 역량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에게만 질문을 던지는데요. 수학 1, 2 과정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과학 중에 물, 화, 생 과목 중에 하나를 학생이 지원서 쓰면서 선택을 할 텐데 학생이 선택한 그 과목의 1, 2 과정에서 예,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 내용들이 뭐 계산을 해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개념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평균값이 무언지 정의를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요. 그 평균값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 평균값을 쓸지 아는 거거든요. 또는 최빈값을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죠. 평균값 대신에. 자,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 그런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계산은 대학에 오면 어차피 계산기나 컴퓨터가 해주니까. 그래서 그러한 개념 중심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은 수능 공부 열심히 하다가 지스트에서 이 수시 면접 보러 오세요라고 하면 개념 중심으로 수학 1, 2 그리고 물화생 중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1, 2 과정을 개념 중심으로 한번 복습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수준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질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 하고 이미 배운 걸 잘 정리해서 오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면접에서 학생들이 이거를 개념을 알고 있는데 표현하는 부분이 익숙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그 표현을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큰 부담 없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이 끝나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데요. 그때는 서류 70 그리고 면접 30의 비율로 저희가 합점을 내서 최초 합격자, 예비 합격자 그리고 불합격자를 저희가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영역을 저희가 평가할 때, 즉 내신이죠. 그 교과 영역을 평가할 때는요. 수학, 과학을 국어, 영어에 비해서 1.5배의 가산점을 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물론 이제 과학기술 분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 과학을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에서는요, 학생들이 제출한 수능 성적을 저희가 70%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20, 자기소개서 10의 비율입니다.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에 교과와 비교과가 있죠. 그래서 뭐 교과 10, 비교과 10은 자기소개서와 함께 종합평가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서류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수능 성적 중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반영 비율입니다. 수학, 과학을 국어, 영어에 비해서 2배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정시를 통해서 지스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은 수학, 과학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저희가 3배수 내외를 뽑고요. 그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합니다. 정시에서는 서류 검증과 인성만 하고 수학, 과학에 대한 질문은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수능 성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접 전형이 끝나면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하는데요. 그때는 서류 점수 가지고만 최초 합격, 예비 합격, 불합격을 나누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불합격을 나누지는 않겠네요. 최초 합격과 예비 합격만 나눕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면접 전형은 패스 페일입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아무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페일하면은 떨어지면 그 학생은 그냥 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통과한 그 나머지 통과한 학생들 대상으로 서류 점수만에 의해서 최초 합격과 예비 합격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자, 정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과학 탐구를 응시해야 되는데요. 과학은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즉 물리원 또 화학원 이런 식으로 응시를 해야 되는데 물리원, 물리2는 한 과목이죠. 그래서 물리원, 물리2를 응시하면 지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을 응시해야 되고요. 만약에 투 과목을 물리2, 화학2 이런 투 과목을 응시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의 가산점을 줍니다. 난이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학생들이 이 가산점이라는 부분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보다 본인의 역량에 맞춰서 과목 선택 잘 해서 응시하는 게 좋겠죠. 지스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이상 지스트 대학에 대해서 그리고 지스트 대학의 전형과 그 준비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디지스트 입학팀에서 입학 사정관 업무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좀 이제 입학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 입학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는데 올해 또 인천에서 또 이렇게 이제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을 이렇게 별도로 모아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그리고 부모님들, 학생들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설명을 듣기 위해서 앉아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지스트는 사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대학처럼 카이스트, 지스트, 그리고 유니스트, 이제 9월 달에 과기원으로 전환을 하죠. 전환하는 유니스트와 함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학기술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출범은 2004년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공계 교육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모델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교육 기능이 새롭게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1년에 석박사 과정, 대학원 과정으로 해서 먼저 개교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제1기 학부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학부생들은 지금 2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럼 디지스트에 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일단 디지스트는 합격을 하는 순간 모든 학생이 국비 장학생입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장학생이 되고, 이 학생들에게 저희는 1학년 또는 2학년 여름방학 때 UC 버클리나 스탠포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여름방학 학기를 수강하도록 지원합니다. 대부분 대학 한 군데 대학 정해놓고 거기 가 이렇게 하죠. 저희는 학생들이 선택하게 합니다. 생명공학 좋아하는 애는 존스 홉킨스 가고 싶어서 난립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 저희가 뚫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스탠포드, UC 버클리, 이공계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들이죠. 여기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대학에서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를 해요.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만 되면 저희가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해서 학생들 공부를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양한 경험을 또 줘야 되겠다, 학생들에게. 듀라되어 있는데 디지스트 언더그래주에이트 리서치 어워드에서 학부 학생들의 연구 장학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세계 유수 대학의 전공 랩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존스 홉킨스하고 올해 MOU 체결해서 5명 학생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다른 대학도 지금 확장할 겁니다. 많은 대학의 경험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부 학생들에는
방학 기간에는 저희 대학원의 전공랩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인턴십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하면 모두 이제 전문 연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공해드린 책자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장학 제도 많습니다. 부러워서 저도 다시 학교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 디지스트 어떤 학생을 뽑을까? 디지스트 입학, 과연 전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수시와 정시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수시에서는 추천 전형을 통해서 50명 내외 학생, 일반 전형 5원을 통해서 140명 내외, 그리고 미래브레인 고른 기회 전형에서 10명 이내의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자, 추천 전형은 3학년 재학생, 국내 소재대학의 고등학교의 3학년 재학생만 학교에서 1명, 학교에서 1명,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은 올해 신설한 전형인데요. 이제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 계층의 학생에 대해서 10명 이내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일반 전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형이 더 유리합니까? 라고 많이 묻습니다.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카이스트에서도 와서도 말씀하실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쟁의 풀이 누구냐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추천 전형은 대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풀이고요. 거의 이제 과고 학생들,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은 없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과고, 영재고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부분이어서요. 자,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략적으로는 대개 그 내신을 받기 조금 힘든 자율고나 자사고 학교생들은 일반 전형 5원을 조금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자, 그리고 미래브레인 일반 전형 2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이제 최저 합격 기준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없애고요. 수능에 반드시 응시한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학, 탐구 2과목을 응시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 디지스트에서는 과학, 탐구 2과목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 없습니다. 대개 2를 반드시 쳐야 된다든지 같은 과목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제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조건 없이 과학, 탐구 2과목만 응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형을 통해서 디지스트가 선발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과연 어떤 학생인가? 디지스트는 이 새로운 교육 방향 그리고 혁신과 최초라는 어떤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창의, 크리에이티비티, 기여, 컨트리뷰션, 배려, 케어의 3C를 갖춘 인재를 키워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학생을 배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단계에서는 과연 그럼 어떠한 면을 우리가 더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창의적이고 이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호기심이 많은 학생, 그리고 자신의 분야를 스스로 개척하려는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따뜻한 인성과 나눔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학생인지, 이러한 면들을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꼼꼼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상, 선발 인재상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 절차를 보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를 하고요. 서류 평가하면 면접 대상을 발표하고 면접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죠. 근데 이제 다른 대학하고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한 부분은 바로 이 면접 평가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대개 기존 대학들이 대개 서류 평가 점수 몇 프로, 면접 평가 점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많이 뽑죠. 그래서 최종 합격자 결정하죠. 저희는 면접 평가 100%로 해서 최종 합격자 결정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학생은 누구나 다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내신 3등급, 4등급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면접에서 자기가 자신의 역량을 쏘아 부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서류 평가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시 정시가 있는데 정시는 간단하니까 먼저 정시 볼게요. 정시는
작년에는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 형태로 했는데 올해는 수능 위주로 해서 면접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추천서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걸 한 이유는 굉장히 저희가 소수를 뽑는 학생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고에서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는 교육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되게 수능 위주로 교육하는 학교들이 있죠. 그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수능 위주로 이제 면접 대상을 선발하는 형태로 정시 전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를 한 16.7%씩 그리고 수학비, 화학, 탐구를 33.3%씩 적용해서 점수 합계를 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이제 면접 대상의 3배수 내외로 해서 면접 대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죠? 거기에 우수 입증 자료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수학과학의 학업 역량, 인성, 리더로서의 잠재력, 탐구 역량 이러한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2명의 평가위원이 한 학생에 대한 평가들을 하는데요. 자, 학생부 생활기록부, 학교에서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그죠? 방황이 있었지만 또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꼼꼼히 적어주시죠. 어떠한 잠재성이 있는지. 자, 그런 내용을 보고요. 자,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저희는 대교협의 공통형식 쓰지 않습니다. 자유 형식으로 3,000자 이내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0자까지 썼는데 자랑할 게 많은데 2,000자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래서 1,000자 늘려줬습니다. 자, 왜 질문을 없앴을까요? 저희가 좋은 과학자는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좋은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서 자기를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디지스트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교육 방향, 교육 3대 교육 철학, 그리고 새로운 혁신의 교육 모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한 속에서 내가 디지스트가 정말 뽑고자 하는 선발 인재상에 맞는 학생이라는 나의 강점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자기소개서가 나오겠죠. 대개 보면 과학고 학생들은 연구활동한 것만 넣고 일반고 학생들도 막 뭔가 과교원을 가니까 뭔가 연구활동한 걸 뭔가 넣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내용만 막 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디지스트가 왜 나를 뽑아야 하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자기소개서에 넣어주면 됩니다. 저희는 새로운 것, 도전을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디지스트로 오면 이 학생도 방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디지스트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교육 안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 그 안에 디지스트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맞는지 나 자신을 둘러보고 그 질문에 맞는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 평가를 하고 나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미래 면접 대상자와 브레인 면접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학업 역량 평가를 하는 학업 역량 평가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공통적으로 그룹 토의는 다 합니다. 그래서 그룹 토의만 운영하는 미래 면접과 그룹 토의와 학업 역량 평가를 하는 브레인 면접 두 개로 분류가 되고요. 일반 전형 2는 서류를 통과하면 그룹 토의만 하는 미래 면접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스트는 사실 다른 대학이 가지 않는 길을 외롭게 가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하면서 어느 대학을 본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면서 교수님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디지스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고요. 언젠가 이제 또 디지스트에서 여기에 있는 부모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cried and the tears fell from my eyes like a waterfall and I swear I could feel you